여러분 10월 7일입니다. 음력으로는 9월 12일 개사일 금요일입니다. 1년 중 280번째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겨우 쌀쌀합니다. 한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나이 계시는 분은 며칠 있으면 12일부터인가 무료 독감 예방 주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분들도 가셔서 독감 예방 주사 꼭 맞으시고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오늘 탄생하는 전나무입니다. 전나무 아시죠? 탄생석은 로드라이트입니다. 10월달은 탄생석은 오팔입니다. 탄생목은 마가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969년도 진주 난강댐이 준공됐습니다. 난강댐은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동과 내동면 삼계리 사이에 남강에 구축된 다목적 댐입니다. 현재의 댐은 1934년 1차 공사가 완료됐고요. 1969년 10월 7일 3차 공사를 준공했고 2001년에 보강하여 완성됐습니다. 난강댐의 건설로 인공호수인 진양호가 생성됐고요. 하천명이 지방 1급 하천 남강, 낙동강 지류죠. 위치는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동이 되겠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콘크리트 표면 차소벽형이라고 합니다. 즉 석괴담이죠. 길이는 1126m이고 높이가 34m. 저수지 이몽칭은 진양호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도 5였습니다. 1978년 10월 7일 오후 6시 19분에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리히터 규모 5.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특이하게 지진의 진앙지가 인구가 나름대로 밀집한 지역인 홍성읍 지역이었는데 후에 정밀한 과학조사를 거친 결과 지진은 홍성읍 지방 지하 10km 지점에서 발생했고요. 일본의 지진 관측소들은 홍성 지진의 지진파를 뚜렷하게 잡아내지 못할 정도로 지진파가 퍼져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양지에 있는 홍성읍 일대에 집중되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죠. 인명피해는 부상 2명이 경매했습니다. 물적 피해는 상당해 홍성읍 일대의 건물 120여 채가 파손됐고 1200여 채의 가옥 및 건물에 균열이 발생했고 홍성군청 등 여러 건물들의 유리창이 상당수 파견됐고 또한 홍성군의 대표적 문화재인 홍주읍성의 성곽도 일부가 파손되어 복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전 중앙정보부장입니다. 김형욱 씨의 실종일입니다. 1979년입니다. 김혁 납치 암살 사건 혹은 김형욱 실종 사건은 1979년 10월 7일에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프랑스 파리에서 중앙정보원에 의해 납치, 암살, 실종된 사건입니다. 2007년 국정원 과거 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김형욱은 중앙정보부 요원에 의해 암살됐다고 합니다. 김형욱은 육사 8기로 군 생활 중이던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에 가담한 후 중앙정보부장이 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의 실세가 되었죠. 영원한 것 같았던 권세는 삼선 개헌의 진통속에 이만석 의원이 제시한 삼선 개헌의 선제 조건에 김형욱 해임이 포함되어 경질되면서 6년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경질 후 박정희와 사이가 벌어지더니 1972년 유신 출범 후 완전히 권력 중심에서 배제되어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박정희와의 갈등은 김형욱이 미국 망명 후 1977년
프레이저 청문회에 참석하여 정권의 비리를 거침없이 폭로하면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979년 10월 7일 파리에 간 후 실종되어 연락이 두절됐고 이후 정확한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채 여러 설들이 난무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던 날입니다. 1998년입니다. 일본 국빈 방문 중인 김대중 대통령은 10월 8일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 우호 협력 관계와 새로운 이정표가 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선언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는 행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1세기 새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선언에는 일제강점기에 한 국민에게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 데 대한 일본 측의 사죄의 뜻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국회연설과 인문 경제단체가 주최하는 오찬 등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특히 일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입니다. 대한민국이 로켓과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무인기 개발을 놓고 미국과 합의한 외교 지침입니다. 1979년에 처음 지침이 작성됐고요. 이후 4차례에 걸쳐 개정됐으며 2021년에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42년 만에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NMG 개정으로 탄도미사일의 탄도 중량이 500kg으로 증가했고 사거리는 800km로 연장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미사일을 발생해서 쏘는데요. 어느 거리까지 갈 수 있는 미사일을 발생할 수 있느냐는 것이 미국에서 견제를 했습니다. 지금 800km라고 하면은 북한 그 저 끝에까지는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전만 해도 한국에서 평양까지 갈 수 있는 거리, 또 나중에는 평양에서 신의주 갈 수 있는 거리. 이 북한은 핵무기로 해서 일본, 미국까지 갈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개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는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800km입니다. 그 이상은 또 아직은 이전 또 못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포탄을 실는데 그게 그전에는 600km, 300km 뭐 이래 평양, 신의주 요 정도 갔는데 안에 실을 수 있는 탄도, 탄약이죠. 폭발할 수 있는 거. 요것도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작년부터는 이게 해제가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무기는 우리나라가 하고 싶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의 견제에서 이건 이만큼을 못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1661년 조선 19대 숙종 국왕입니다. 또 올해 기일 한번 맞는 분 보겠습니다. 기일도 인수대비입니다. 1437년도 조선의 왕족이죠. 그 다음에 1961년도 숙종이 조선 제19대 왕이 오늘 생일이고 기일이 한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불교의 좋은 말씀 하나 전했습니다. 우울증, 공황증, 대인기피증 질환 환자가 있을 때 외우는 진언입니다. 상상외로 요새 우울증, 공황증, 대인기피증이 엄청 많습니다. 청소년들한테. 더구나 연예인들도 많습니다. 이때 그것을 이기든가 비켜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무 붓다 구나메, 나무 달마 마하띠, 나무 승가 다야니, 뜰이
붓비쌀, 뚜, 반나, 단나마 외우셔도 되고 계속 껴 쓰셔도 되고 이런 녹음을 하셔서 항상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고황증, 우울증, 대인기피증 질환 환자 아니면 예비적으로 위원회 많이 읽으시면 우울증, 공황증, 대인기피증이 소멸되기도 하고 오지도 않는 진원입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아름다운 추억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한 내일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